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국무부를 이끌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여러 차례 만났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김정은과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그를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제재 완화 등에 앞서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지식 포럼 행사에서 김정은과의 거래와 그를 믿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은 합의문 작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그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그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 등 양보안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you can do business with him. You can't trust him. This is not someone for whom a piece of paper is particularly relevant. This is about actions, deeds, follow through, execution risk, right? 폼페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행 방안과 도구, 체계와 방식 등을 통해 한쪽이 수많은 현금과 재원을 제공하고 제재 등 어떤 압박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는 서로 일련의 이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쪽이 제재 완화 등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른 쪽, 즉 국제사회의 중심적인 이해를 어긴 쪽이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의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에게는 핵무기 개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연합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take a world united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the cost of continuing to build out hi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t just the nuclear capabilities, but others as well. The cost of building out those programs is enormous and extreme. 폼페오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김 위원장이 다른 방향의 길로 가도록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머릿속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더 나은 위치에 있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 개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o this day, Chairman Kim has kept the promise he made to me in Singapor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long-range missile launches or nuclear weapon testing. North Korea has not conducted a major weapons test since 2017. And for the sake of the entire world, I hope that continu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금은 적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라 희망을 다시 채워야 할 때라면서 북한은 핵무기 증강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기를 추구한다면 그런 미래는 현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보도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사일 방어 역량을 높이고 대북 제재 강화 등 대북 압박을 늘릴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북한 당국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 직후 김정은이 핵 위협을 지속하고 평화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제안을 거부하기로 선택하는 건 누구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출신의 맥카울 의원은 13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플루토늄 생산 재개는 불안정한 북한 독재 정권이 비핵화 대화에 선의로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엘라바마주가 지역구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독재자를 풍요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안타까운 실적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무언가 받기를 원하는 건 놀라울 일이 아니라면서 김정은은 대담해져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영내 동맹을 강화하고 제재 체제를 집행하며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려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약점을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의 결의를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금지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김씨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이며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데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N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해 요격 등 대비가 가능하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순항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지만 다른 적어도 방공 시스템들이나 전투기 등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순항미사일은 건물 같은 곳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지만 넓은 지역을 겨냥해 개발된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지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순항미사일을 추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F-15나 F-35 전투기들이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영내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고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여부 등 북한의 여러 군사 동향에 대해 계속 미국, 한국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기술을 향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의 성공 여부와 발사 의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국가 안보 전략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해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와 사이버 분야 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북한 복수 방문을 제한적인 경우 특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14일 공개한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과 관련한 공고에 따르면 국무부는 자격 있는 신청자에 한해 특별 승인이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특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여행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자가 언론인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취재하고 대중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이거나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사를 대표할 경우 혹은 북한으로의 여행이 인도주의적 동기로 정당화되거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입니다. 복수 입국 특별 승인의 경우 올해 9월 3일을 시작으로 이뤄지며 신청자나 신청기관은 여행 일정표와 향후 365일 동안 북한에 복수 입국이 필요한 인도주의적 활동의 내용을 보여줄 충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같은 최신 공고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